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과 함께 5월 21일은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부부의 연을 맺는 날, 제주의 결혼식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주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5월 21일이 네. 부부의 날이라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지 아세요? 그 숫자가 2하고 1,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거든요. 5월에 다양한 가족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의 달인데 부부를 위한 날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1995년에 권재로 목사 부부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1995년에 실제로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이 제창이 되었다고 해요. 네. 저는 그 부부의 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로 정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23일로 정한 거예요. 왜요? 결혼식을 둘이 만났더니 셋이 돼가지고 아. 결혼 올리게 해서 네. 결혼식을 23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23일, 5월 20일이 부부의 날, 5월 23일은 그 친구의 결혼 기념일. 네,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네. 없어요. 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이 이제 부부의 날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주의 그 결혼식을 보고 네네. 정말 재밌다.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하시는데 네네. 박사님이 어쨌든 육지에서 오셨잖아요. 네, 육지에서 실제로 왔죠. 제주 결혼식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저 육지에서 온 지 7년 됐는데요. 처음에 제주도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박사님 저 결혼해요 이러면서 먹으러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사실 결혼식을 가면 그 축의금을 내면 식권 받으실래요? 아니면 현금 받으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게 옵션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식사를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그 결혼 과정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서 굉장히 다른 문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잘 아시듯이 겹부조 문화가 조금 처음에는 많이 진짜 독특한 제주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축의금을 이제 육지에서는 접수 데스크에서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이 따로 있지 않고 혼주나 신랑 신부가 각자 개인 부조를 축의금을 받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저희는 그 부신랑. 부신랑 네. 이렇게 네. 그분들한테도 주거든요. 대신 전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 부신랑 부신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신랑 신부가 계속 그 봉투를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큰 역할을 부신랑 부신부가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겹부조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여성들의 경제력이 있었던 그런 제주도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재산을 균분상속했던 것 그리고 분가를 했던 그런 문화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혼해서 그런 겹부조 문화가 이렇게 발생했고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의 그런 결혼 문화는 그 굉장히 공동체 정신과 함께 그 남녀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문화 그리고 독특한 그런 문화라는 생각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뭐 결혼하셨잖아요. 저 했죠. 네. 혹시 제주 스타일로 하셨어요? 저는 아쉽게도 남편이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결혼식을 그렇게 못했지만 부신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부신부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실제로 부신부를 했었고 그 이야기를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혼났어요. 왜요? 부신랑 부신부 했다고 하니까 엄청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누가 부신랑 부신부라고 했냐고 우시라고 우시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부신랑 부신부라고 하면 만일 새 신랑 죽으면 부신랑이 신랑일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원래 우시라고 했다. 우시가 무슨 뜻인데요? 우시가 무슨 뜻이에요? 왜 우시라고 선생님? 했어요? 예, 그 우시라는 것이 그 부신랑 역, 부신부 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각시 집에서는 새각시 친척 중에 그래도 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괜찮게 사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돈이 많아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결혼 생활을 서로 잘 다 하시는, 웬만한 거 네. 갖춰 있는 비록 돈은 얼마 없더라도 그런 한마디로 조금 약간 팔자가 좀 세지 않고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뽑혀가지고 그 세각시 뒤에 딸려 보냅니다. 사실 저도 나이만 이렇게 먹었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이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시라는 단어는. 그리고 또 서울의 뭐 다른 지역의 결혼식은 결혼식 끝나서 아니면 결혼식 하면서 식사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네. 제주도는 하루 종일 해요. 막 손님을 맞잖아요. 네. 예. 네, 종일만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 제주도 잔치를 한 5일간 했습니다. 옛날엔 5일 잔치를 어떻게 해서 5일 잔치 말이 나왔냐면은 이제 가문잔치 전날, 돛 잡는 날, 그리고 잔치날 전날, 가문잔치날, 그리고 혼례날, 그 다음 날은 신부 집에서 사돈잔치 하는 날, 그 또 뒷날은 신랑 집에서 사돈잔치 하는 날, 이렇게 해서 5일 거의 걸쳐서 잔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집안 형편에 따라서 혼례날에 양가 사돈잔치를 끝내는 집도 한꺼번에 많았습니다. 할 때도 있고. 네. 그럼 7일 잔치를 해버리면 그 이틀은 또 뭐예요? 네. 아마도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5일 잔치에 첫째 날 앞에 하루가 더 붙고 5일째 날 하루가 더 붙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떤 마을의 어르신한테 들었거든요. 그 돛 잡는 날 전에는 음식을 하기 위한 가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불을 하는 날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돛 잡는 날이 이틀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 7일째는 뭐 하냐면 그 삶은 국물을 남겨뒀다가 그 가문잔치 내내 고생했던 친족이나 괜당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다 같이 신명나게 노는 그런 날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5일 잔치는 한 50년대 초반까지 했고 그 후에부터는 거의 3일 잔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 돼지고기 얘기를 했는데 그 돛 잡는 날은 아니게 아니라 요즘처럼 도축장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에서나 마당에서나 이제 그 동네 공터에서 그 돼지를 잡는데 그 돼지를 잔치집에 쓰기 위해서 돼지를 쓰는데 조그마한 접시에다가 제가 제주말로 하겠습니다. 도깨기 석점, 이제 수에 순대 그거 한 점, 또 또 두부 들어가야죠. 두부. 몰론둔비 그거 한 점, 또 전배설 있을 경우에는 전배설 한두 점, 거기에다가 이제 메밀이나 보리가루로 지진 전, 조그마한 전 그거 한 장 넣어가지고 그걸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같이 모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언제부터인가 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인가 반으로 안 주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고기 많이 넣고 아까 순대하고 두부하고 넣고 이런 것이 아마 한 2, 3년 전까지 호텔에서 안 할 때, 뷔페를 안 할 때까지 지금도 식당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예전 가문잔치 기억이 생생하신데 네. 실제로 그 사촌 오빠 결혼식 때 네. 꽃불이 지금으로 따지면 화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할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7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꽃부리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촌 오빠 결혼식 할 때는 가마 타고 또 조랑말 타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희 오빠 56년도에 결혼할 때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신식으로 했지만은 구식으로 하는 집도 있었고 쪽들이 쓰고 이제 했지만은 그 구식으로 해도 그때는 말 타고 가마 타고 하지 않고 이제 트럭 조그마한 쓰리코타 같은 트럭 그걸로 이동했습니다. 50년대, 60년 초만 하더라도 가마를 타고 이동을 하고 말을 타고 이동을 했구나. 근데 50년도 초까지는 아마 그런데 시에는 거의 사라져 갔고 또 구식 결혼식도 쪽돌이 쓰는 구식 결혼도 많이 사라지고 근데 변두리에서는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또 집마당에서 많이 했고 시내에는 거의 예식장에서 현대식으로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시골 가도 공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신랑 집이 나 신부 집이 작았을 때. 근데 이제 마당이라도 이렇게 넓고 해서
저희 사촌 집에서는 집마당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정말 어르신들부터 저희 세대까지 계속 만나면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7일 결혼했다라고 했었던 지금 한 70대 중반 되셨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하면 촌에 가면 이렇게 소나무랑 대나무로 이렇게 설문 네. 했잖아요. 저희 네. 기억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친구들이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여자친구가 아니고 남자. 네. 신랑 집에만 신랑 집에 세워진 문이고 그 문을 보고 아, 이 집이 결혼식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대요. 그리고 그 문을 남자의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솔문이 시골에서는 한 70년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시내에서는 60년대 아마 초까지는 한 걸로 기억했습니다만. 아니, 우리 때도 네, 저희 때도 했고 네. 했었고 그리고 네. 약간 안 할 때는 그 대신에 요즘은 현수막 신랑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장이나 잔치집에 이제 걸어두죠. 설문 대신에.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촌하고 많이 달라졌고 60년대까지도 아마 제주시에는 신랑 집에만 그건 하는 거고 솔까지로 이제 개서문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왜 근데 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가 대나무까지도 좀 꽂입니다.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남자 여자로서 이제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신식 결혼식이니까 그러면 옛날에 제주도 혼례 결혼식 시집 갈 때 신부가 꼭 가져가야 되는 필수품이 예. 있었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 오빠 결혼식까지만 때만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괴짝이라고 제주도 괴 그거를 꼭 두 짝을 해갔는데 그 한 짝만 해가는 사람도 있었고 못해가면 못하는 대로 다 되었지만은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강이라는 겁니다. 요강이요? 네. 요강이라는 것이 뭘 하는지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예. 그래서 그땐 정말 요즘은 뭐 집집마다 화장실 집안에 있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그 변소가 집에서 제일 떨어진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마당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밤에 가기도 무서울 때도 그렇고 해서 그걸 꼭 가져가는데 그거는 빈 오줌 항아리를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곤쌀 담고 실 하얀 이제 타래로 이제 그거 담아서 가져갔는데 그거는 아마 무병장수하고 자손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 뜻에서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새 요강이겠죠? 새 요강이죠. 그러면 홀레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가요? 타 지역하고 좀 달라요, 제주가? 혼례상 그러니까 이제 혼례식 때 올라가는 음식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제주의 혼례 음식의 특징을 찾을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하객들 가문 잔치할 때 나가는 음식과 그리고 아까 신랑과 신부가 받는 상 그게 제주도 결혼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 돼지 잡는 날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돼지를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례날, 혼산날이 정해지면 이제 그 집에 새끼 돼지, 자릿도색이라고 하는데 그 돼지를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통시라고 불리는 재래식 민속촌에서 볼 수 있는 화장실에 넣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시간을 생각하면서 키우는데 그 한 마리, 보통은 한 마리인데 좀 잘 살면 두 마리 막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한 마리인데 이제 오는 하객 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저 재래 돼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흑돼지보다 훨씬 크기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보통 한 마리에 70근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모자랄 것 같다고 하면 그 전에 한 열흘 전부터 감주를 먹였대요. 돼지한테. 감주? 네, 일부러 살을 불리려고 돼지 근수를 눌리려고 그렇게 감주를 막 먹였대요. 그럼 걔네가 갑자기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돛 잡는 날이 시작이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돼지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순대는 돼지의 내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돼지 피와 메밀을 넣고 이제 그건 누가 만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거의요. 예, 여자들. 네, 옛날에는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남자 어르신들이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만들고 이제 돼지고기를 삶으면 그 삶은 고기를 이제 잘라내는 거는 가장 중요한 도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감은 누가 맡아요, 보통? 그 도감이라는 말은 고기 써는 사람이 도감이 아니고 원래 그 도감의 뜻은 그런 큰일집에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해가지고 도감이 돛 잡는 사람도 데려다가 그 돼지를 아무나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려오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잘 잘 익게 삶는 거 가마솥 몇 개 빌어가지고 총감독이네, 그러면. 네, 총감독이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순대 담는 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모두 다 도감이 관장을 하는데 고기 써는 것만큼은 도감이 직접 합니다. 하고. 예. 이 도감도 이거 기술적으로 잘 써는 사람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한 4, 50년대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못 먹을 때여서 요즘은 기름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기름하고 살코기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얇게 같은 고기 한 근이라도 몇 사람 먹게, 5사람 먹게 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사람 먹게 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기술에 의해서 인기가 도감 이제 네, 자꾸 들었어요. 밀려오고. 근데 그 하객수에 도감은 맞춰서 잘 이거를 썰. 네. 아니, 혼주도 가서 직접 네. 더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정말요? 혼주도 더 달라고 해서 안 되고 혼주가 필요해서 도감 앞에 와서 이제 고기 좀 달라고 하면 솔직하게 담배값이라도 밥값이라도 이제 가지가 이제 도감 앞에 솔직하게 적어주면 또 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거 요즘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이 좀 분배를 잘 해서 좀 네. 다 먹을 수 골고루 있게끔 먹을 수 있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신부가 신랑상, 뭐 신부상 그리고 하객들이 받는 상객상 중에서 저는 뭐 결혼한 신부를 경험했으니까 신부상이 특히나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제주도의 신부상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 세대까지도 이 음식을 기억을 하거든요. 아, 네, 이 들은 음식이 것 있습니다. 같아요. 혹시 혹시 계란을 이렇게 뭐 돈가스처럼 입혀서 네. 튀긴 그거 되게 박사님, 그것도 있었구나. 많이 많이 기억에 먹고 있었던 남는다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삶은 달걀에 네. 고기가 고기 입혀져. 쌈이 입혀져서 튀겨낸 거가 반드시 있었고 네. 이거 하나 먹으려고 다들 음식하는데 앞에서 기웃기웃했다면서요, 선생님. 그거를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요리 실습 시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네네. 제가 이제 정답을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 음식이 원래 제가 이 음식이 너무 궁금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이 이름을 몰라요. 덴뿌라, 일본어 얘기해도 될까요? 덴뿌라, 돈가스, 나도 무르키요, 게메이 제일 많이 들은 거거든요. 실제로 다 신부상이나 신랑상은 좀 푸짐하게 그날만큼 하니까 튀김 음식이 유독 많아요. 근데 다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음식이 그 음식이어서 제가 이 음식이 뭔지를 되게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5년 전인가 저한테 이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주도에 그 유튜버로 유명한 영국 남자 조 씨랑 국가비가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는데 영국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음식을 꼭 그 결혼식 때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중반까지 그 음식을 먹고 아예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그럼 이거 옛날에 우리 신부상인데 그게 아니래요. 영국의 전통 음식인 스카치에그라고. 아, 예, 예. 근데 그걸 선생님이 네. 배우셨다고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요리 네. 실습 시간에 네. 그걸 배웠고 네. 저희들 결혼할 때 네, 네. 그게 신부상, 신랑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예, 네. 노랗게 이렇게 맞아요. 딱 된 거를 하나씩 이렇게 접시에다가 왜 가사 올린 시간이 거예요, 있었다. 그래서 분명 그 올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 옛날에 신부상에 삶은 달걀을 3개를 꼭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3개를 올렸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린 게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이제 시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일렉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습도가
아파서 풍토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서 구슬하는 상을 보면 거기에도 삶은 달걀 3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혼례상에도 삶은 달걀 3개, 신부상에도 3개,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한 굿상에도 3개. 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병을 치유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아이를 점지를 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러면 신부상에 올리는 삶은 달걀 3개는 태어날 아이 다산과 그 아이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달걀 흰자를 올렸구나라고 했는데 달걀 3알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5알 올린 집도 있고 7알 올린 집도 있고 9알까지 봤어요. 그럼 9명의 아이를 낳아야 되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삶은 달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는데 선생님처럼 그 과정에 학교에서 이렇게 스카치 에그라는 걸 배워서 이게 좀 더 맛있게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이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달걀이 한 4, 50년대까지만 해도 참 귀했습니다. 그래 달걀 하나 먹으려면은 보통 세각시 상에 올라간 달걀 그 독세기 그거 먹으려고 저도 꼭 부려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독세기 하나 달라. 네, 독세기 누구나 하나 달라. 우리 집 네. 애들 갖다 주게 독세기 하나 돌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제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결혼 문화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저희 삶을 뒤흔든 게 바로 코로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되게 고비용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작은 결혼식을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들을 폈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당일날 하루 종일 하는 이 종일 피로연 문화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작은 결혼식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서 가장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아까 말처럼 동네 잔치 그야말로 어느 집에 잔치집에 있으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모두가 그냥 돈이 없어도 서로 가서 잔치 먹고 그런 뭐였었는데 요즘에는 옆집에 잔치도 몰라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있는 잔치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식장에 가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식장에 가서 그냥 예식 끝나고 뭐 요즘은 특히나 호텔 같은 데 가서 신랑 신부나 신부 부모님들도 집에 와서 그냥 보석 탁탁 털면 그냥 그날 밤 자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삭막함 그런 정 같은 거는 없어서 아마 제가 이래서 저도 이제는 노인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도기적 결혼 잔치 문화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들러리에서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놀고 하다가 또 밤까지 피로연하는 그 과정이 좀 고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추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신랑상 신부상은 요즘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솔문도 없어지는 게 되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는 스몰 웨딩을 진행을 하면서 제주 음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주 음식에 제가 이런 하나하나의 그 제주 혼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해 주거든요. 근데 정작 제주도 지금의 제주도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희한테 최근에는 저희 오픈하는데 원래 꽃으로 아치를 하잖아요. 그거 대신 솔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주도 혼례 음식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카치 에그가 변형된 독세기 고기튀김 꼭 해달라고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고깃반 이거 재밌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음식을 계속하면서 적어도
제주도 결혼식이라면 호텔이라도 입구에 솔문 하나는 좀 해놓고 음식 중에 좀 제주 음식이다라고 딱 돼 있는 음식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3일 잔치, 5일 잔치, 7일 잔치는 아니더라도 그런 제주의 제주 결혼식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그래도 좀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결혼의 의미 또 과거의 결혼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만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이제 어른들 머릿속에 있어요. 총각이나 처녀들이 죽으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중간에서 결혼 못하면 소위 말하는 뭐 시집 안 강 죽으면 저승강 망대기 쓴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냥 죽으면은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중간에서 고생하면서 헤맨다는 그런 뜻으로 뭐 저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반드시 결혼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만약에 결혼 안 하는 처녀 총각이 죽었을 때는 그 부모들이 서로 짝을 찾아줍니다. 죽은 사람끼리. 사후 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잔치 일반 잔치처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 사람 못 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친척들만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정말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돈끼리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사돈 행세를 하는 거죠. 요즘은 저희가 결혼한다라고 하지 혼인한다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혼인이 있고 또 혼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장가 간다는 뜻의 혼에 이제 시집 간다라는 뜻의 인이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요. 근데 결혼은 그러니까 혼을 이렇게 결한다라는 뜻에서 장가를 든다는 그런 그 남자 쪽의 입장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훨씬 혼인이 더 이제 양성평등하고 양쪽의 집안의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또 굳이 저희가 또 이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제가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게 웨딩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당일에 그 이벤트와 세리머니만을 준비하는 결혼 그 웨딩에 굉장히 많이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메리지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 뭐 아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친가 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결혼이 그 웨딩 중심의 어떤 당일의 어떤 그런 식, 혼수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뭐 제주의 결혼 문화 실태 조사 같은 걸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최근 3년 이내 결혼한 당사자와 혼주분들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 결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제주에서 결혼을 할 때 드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조사를 했을 때 그 결혼식 총 비용은 적은 대신에 그 제주는 결혼식 당일 비용이 그 1,900만 원으로 전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오늘 얘기를 많이 했던 그 종일 잔치 이 비용이 1,400만 원으로 전국은 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2배가량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하면 보통 하객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세요? 제주 지역.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긴 하네요. 전국이 264명인데 네, 그 제주는 평균 474명으로 전국보다 또 2배 정도 하객이 많고 또 축의금 규모가 또 제주는 각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자녀는 1,200만 원 정도 합치면 4,300만 원 정도로 받는데요. 전국 평균은 1,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커요. 네, 축의금 규모도 2.5배 가량으로 굉장히 높은 네,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축의금에 관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쭤를 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이 69.8%가 나오고 특히 겹부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 조사가 되었어요. 그 문화에 왜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이렇게 작은 결혼식도 하고 싶고 좀 소박하게 하고 싶지만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그 체면 문화와 인식이 가장 이제
남들만큼 해야 되는 그런 결혼 비용, 당일 잔치, 호텔에서의 종일 피로연 이런 문화를 하게 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주 출신이니까 겹부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특히나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은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예. 그때는 이 부조라는 것이 아까 부조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부조가 현금으로 이렇게 어른들끼리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집에서 어떤 집에서 곡식으로 가져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는 논이 없어서 쌀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꼭 곤쌀로만 부조하는 것이 아니고 갖가지 잡곡으로 콩이나 보리나 뭐 파슬 이런 걸로 그 집안 형편에 따라서 그거 뭐 한 발 가져오는 분도 있을 거고 한 대 가져오는 분도 있을 거고 형편에 따라서 가져와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와서 가문 잔치 날라고 잔치 날라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먹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잔치를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도 여의치 못하면 이제 일손 도우는 걸로 그걸로 부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식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결혼하면 특히나 딸 셋 있는 집에 시집을 보내려면은 그 집에 반 기둥은 뽑혀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조를 안 해야도 서로 일손 도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이 오고 갔죠.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살았었지만은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행복이었습니다. 네. 뭔가 더 정겨워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로서 연을 맺는다는 그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부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선생님부터. 가장 좋은 친구일 것 같아요. 네, 가장 가까운 친구.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친한 좋은 친구. 친구다. 가장 예. 좋은 친구. 예. 요즘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부부는 로또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운이냐 그랬더니 절대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택이나 저희 의지로 가족을 구성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내가 선택했고 나의 의지로 만든 가족이기 때문에 로또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나 어떤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선택에 근거한 그런 나의 책임이 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인성, 성격, 뭐 내면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20살 때까지는 거의 부모님이 봐주시잖아요. 돌봐주시기 때문에 20살까지의 내 얼굴은 저희의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얼굴을 봤을 때 그건 아마 부모님이 만들어준 그 얼굴 그대로가 아니고 배우자가 만들어준 얼굴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 역할이 좀 더 확실해지고 그 내 역할에 상대방에 대한 제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서로의 상대 배우자의 멋있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대, 80대, 100세까지 멋있는 부부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오늘만큼은 정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해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해줄 사람이 없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